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저희가 잘 사용하던 물건들, 또 혹은 오래된 물건들 망가지게 되면 어떡하세요? 자연스럽게 좀 고쳐서 계속 쓸 방법 없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죠. 책도 고쳐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책 수선가라는 직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책을 수선하는 과정, 또 여기에 담기는 마음을 글로 써낸 책 수선가 한 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재영 책수선의 재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써주시겠어요? 네. 예. 자, 뭐 아마 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책 수선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 말 많이 듣죠? 네, 많이 들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그렇게 흔하게 저희가 일상에서 들어온 직업은 아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많은 어떤 시설이나 그 연구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직업이고 네, 한국에서는 조금 희소하긴 하지만 네, 오랫동안 이어져온 직업입니다. 오랫동안? 네. 그러면 저희가 왜 접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대중들과 만나기보다는 어디 뭐 도서관의 네. 책 뭐 이런 책들을 주로 네, 아무래도 손봐오신 건가요? 좀 더 개인의 어떤 수선 작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더 가치가 좀 높은 뭐 희귀서적이라던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던가 박물관 네. 이런 쪽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대중하고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박물관, 정말 희귀서적들 이런 것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그 다 복원된 책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새삼스레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대중들하고 많이 만나고 있는 직업인가요? 아무래도 외국에서도 물론 그 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설기관이나 학교 내 도서관 내에 이제 지류 보존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네. 어떻게 알고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재영 대표께서는?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하려고 뭐 공부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는 파인아트랑 그래픽 디자인을 했었는데 네,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세부 전공을 북아트랑 페이퍼 메이킹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분야가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이걸 북아트와 페이퍼 메이킹이라고 해서 종이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요. 저도 생소했던 분야다 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기본적인 지식이나 손기술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시려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상담을 했더니 이제 지도 교수님이 그런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가장 빠른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이 책 수선하는 일을 배워보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취직을 시켜주셨죠. 그 학교 내에 그 지류 보존실 연구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우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금방 이제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본을 배우러 들어가셨다가 그냥 눌러 앉으신 격인데 어떤 점이 그렇게 너무 재밌어, 이거 계속해야겠어라는 생각의 지점은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책이 망가진다는 게 저희가 일상에서 그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망가져봤자 그냥 종이가 좀 찢어지는 누렇게 정도? 되거나. 근데 그
연구실에서 만난 망가진 책들은 형태도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파손된 모습도 너무나 다양하고 거기서 약간 생소한 재미? 못 보던 걸 일단 만난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망가진 책들이 가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던가 각 책이 가진 어떤 사연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이게 일 재밌구나. 이거 뭔가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책들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저는 수선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선 후의 모습보다는 망가진 수선 전의 모습에 더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걸 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 얘가 왜 망가졌을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어떤 이유로? 네, 맞아요. 그 이야기, 그 책이 망가지고 오래되고 훼손된 그 스토리에 관심이 있으신 거군요. 스토리와 그 망가진 외형의 모습. 이야, 참 신기하네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대목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인은 뭔지 좀 들여다보고 싶네요, 저도. 네, 뭡니까, 주로? 보통 그 책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 그 책을 보는 책 주인의 습관이라던가 혹은 어릴 때 이 사람이 이 책을 어떻게 보고 놀았는지 뭐 이런 거라던가 혹은 또 그렇게 뭐 손을 타지 않았더라도 뭐 변색이 된다거나 산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파손의 형태들이 실은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긴 세월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어딘가 자외선에 노출이 돼야 되고 또 습기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의 축적의 증거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좀 경이롭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뤄낼 수 없는 어떤 변화. 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니까 고스란히. 시간을 사실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자꾸 봐요. 사실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간혹 이렇게 빛바랜 그런 책들 막 어떨 때 좀 부서지기도 하는 그런 책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는데 야, 이런 게 정말 다 수선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이? 책의 상태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완전히 노랗게 변색된 거를 새하얗게 뭐 아예 새종이처럼 다시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거나 혹은 앞으로 좀 더 잘 보존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통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군요. 메모들을 책에는 사실 많이 하잖아요. 글씨를 쓴다든지. 근데 그런 것 중에 뭐 아이들이 또 왜 낙서를 해놓기도 하고 책에. 근데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거기다가 낙서하기도 하고. 그럴 땐 이건 복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의 상태랑 혹은 그 쓰여진 잉크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혹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의외로 뭔가 어릴 때 자기가 좋아했던 책에 남아있는 낙서나 혹은 제가 좋아하는 책에 자기의 자녀가 어릴 때 한 낙서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지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대부분은. 어떤 그 시절의 기억이나 추억으로 거군요. 남겨두고 싶은 경우가 많으셔서 그 당시에는 이거 책이 망가졌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들여다봤을 때 뭔가 맞아 그때 이랬지 내 딸 누가 이렇게 했지 이런 추억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직 글씨는 못 썼지.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고 저도 한 번쯤은 그렇게 제안을 먼저 드려요. 그냥 너무 성급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종이로 된 것들을 복원하는 거는 복원한다면 오래돼서 해지고 부식된 그 어떤 역사의 기록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든가 뭐 범죄 단서라든지 뭐 좀 드라마틱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의뢰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숨겨진, 그러니까 어떤 종이가 긴 세월 동안 접착이 돼서 두 페이지가
이게 완전히 붙어버려서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복원을 하면서 그 안에 드러난 글이 이제 편집글이 드러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숨겨진 내용을 다시 찾아준다던가 네,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종류의 책 수선이 가장 힘든? 지금 뭐 웬만한 것들 다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중에서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건가요? 글쎄요. 어떤 기술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오래된 종이를 다룰 때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게 까다로운 건데요. 왜냐하면은 오래된 종이는 아마 보셨을 테지만 너무 오래된 종이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기도 하고 부서지더라고요. 접히지 않고 아예 부러져 버리고 맞아요. 또 붓질 한 번 해도 이렇게 후두둑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복원을 하는 일이 당연히 훨씬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좀 집중하고 섬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뭔가 좀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책이랑 그 책의 주인의 애착이 깊으면 깊을수록 조금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도 그 책에 담긴 혹은 그 책을 향한 그 책 주인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을 해야 되고 더 이해를 해야지 더 나은 수선 방향을 제안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애정이 많을수록 더 까다로워질 수 있겠군요. 제가 헤아려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네. 그렇다면은 또 복원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일수록 또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긴 하죠. 네.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금 수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전에 그런 역사 자료들은 복원한다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이 두 가지 작업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혼동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실은 제가 하는 일의 가장 정확한 명칭은 책 보존가예요. 보존가? 네, 보존가이고 그 보존이 하는 일 안에 복원도 있고 수선도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복원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뭐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딱 놓고 보면 구분이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복원은 말 그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는 일이고요. 네. 근데 수선 같은 경우는 원래의 모습과 아주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거나 혹은 아예 새로운 모습을 찾아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생각해 보면은 복원보다는 수선이 조금 더 작업 방향이 열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더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일을 전부 다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 얘기해 주신 건 약간 수선에 좀 더 가까운 그렇죠. 복원이라는 건 완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러면 의뢰인들은 어떤 걸 원하시나요? 복원과 수선 중에는? 약간 반반인데요. 의외로 의뢰자분이 원하시는 게 복원보다는 수선일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그동안 맡았던 의뢰들을 보면은 완전히 복원을 원하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 반대로 자기의 감성이나 어떤 추억을 덧입혀서 조금은 더 새롭게 했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렇군요. 소중한 추억이 있거나 뭐 업무상 뭐 중요한 책부터 해서 뭐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수집해 놓은 것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사인이 담긴 책이라든가 뭐 LP 요즘에 또 모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복원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오던데 책을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 결과물 받았을 때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으시는지 아니면 그때 표정 중에 뭐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는지. 네.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처음에는 신기해하세요. 이렇게 망가졌던 책이 이렇게 멀끔해졌다는 거에 좀 신기해하시고 또 아무래도 자기의 애착이 많이 담긴 책들을 주로 들고 오시다 보니까는 추억에 좀 젖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추억이 이제 슬픈 경우도 있고 또 좋은 경우도 있고 해서 부모님의 유품이었던 책인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벅차올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는데요. 네. 또 자기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을 맡기셨던 분들은 또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합니다. 네, 정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안에 늘 즐겨보시던 책이 네. 남아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첫 의뢰인. 첫 의뢰인? 네, 첫 그게 몇 의뢰인. 년도입니까? 그게 2018년도 예. 6월인데요. 예. 제가 그전에는 도서관에서 어떤 직원으로 일을 하셨고. 일을 했기 때문에 책 수선이 가지는 어떤 일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그쵸, 직접은 안 기술자로서 보시니까. 예, 일을 하니까. 근데 이 첫 의뢰인이 가져왔던 책이 국어대사전이었는데 요즘은 나오지 않는 엄청 큰 판형의 두꺼운 네, 저희 회사에 국어대사전. 있습니다. 아나운서실에는. 그거를- 표지가 너덜너덜한데. 일본 책도 그랬어요. 이게 어릴 때 책주인분께서 놀거리가 좀 부족해서 맨날 집에서 그 사전을 들춰보면서 예전에는 맞아요. 네. 사전들이 집에 많았거든요. 그림들 찾아보고 단어들 찾아보고 하면서 놀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아직까지도 보관을 해오시다가 수선을 맡기셨고 이제 제가 작업을 끝나고 돌려드렸는데 예.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어릴 때 친구가 돌아온 것 같다고 그 그쵸. 말이 너무 크게 저한테는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내가 하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려준 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연배가 아마 저랑 비슷하지 그쵸? 않았을까. 예. 네, 지금도 국어와 관련된 걸 업으로 하는 하고 분이세요. 계신데요. 네. 예, 사실은 작가들이나 네. 언어를 다루는 네. 분들은 사전이 그냥 필수 옆에 네, 항상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갖고 놀았던 사전이라면 그 사전의 의미는 그렇죠. 그냥 직업을 넘어서네요. 네. 사실은. 네. 친구가 돌아왔다. 야, 정말 이 사람의 추억이라는 건 책 수선이 정말 특별한 부분이 있네요. 어떤 기억이라든가 뭐 추억이랄까 그 속에 사실은 담겨 있는 마음들 뭐 이런 게 지금 그거를 되돌려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도서관에서는 기술자로서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책이랑 이렇게 제가 그 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됐고 그거를 제가 얼만큼 헤아리고 얼만큼 제가 집중해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수선할 수 있는 책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됐죠. 그러네요. 사실은 일이 기술을 넘어서는 마음을 읽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물리적인 작업이잖아요. 시간도 좀 들지 않나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책 한 권을 그러면은 그렇게 수선하는 데는 보통은 어느 정도 시간? 뭐 짧게 걸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은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떤 책은 그 한 권에만 매달렸는데도 뭐 4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있고 와. 네, 그 약간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네. 그 기간도 오래된 책일수록 더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크거나 크기가 크거나 뭐 페이지가 많거나 네. 혹은 망가진 범위가 많거나 넓거나. 네. 이렇게 찾아오는 책들 중에서도 정말 귀한 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전혀 어디서 구할 수 없는 네. 그런 책들도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사람 손님 의뢰인이 아니라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들어오는 책들 중에 대부분은 한 권씩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전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할 수 없는 요즘엔 너무 절판이 네. 빨리 돼서 구할 수 없는 책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빨강머리엔 한국 번역본 초판본이라든가 네. 그런 거는 빨간머리엔 1, 2, 3, 4, 5권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김수정 작가님의 그 만화 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구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런 거를 모으시는 분들은 전국을 뒤져서 전국의 헌책방 다 헌책방이 뒤져서 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 권을 모으시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구한 것 자체도 네, 그렇죠. 어떤 노력도 필요한 일인데 저는 그걸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모아오신 거를 이렇게 딱 볼 수 그쵸. 있는 입장이라 그런 시리즈 들어올 때 너무 재밌고 저도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저한테 의뢰를 맡기시면서 아직 못 찾은 한 권을 그래도 한 권을 찾아서 수선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결국은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야. 그런 부분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희귀한 책들이라는 게 절판된 책들 중에서 네. 특히 시간이 오래된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야, 지금 장소민님께서도 8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때 엄마가 읽던 책 보는 거 참 좋아하셨고 엄마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좋았다. 정말 책이라는 게 다들 누군가에겐 추억거리가 또 되는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드네요. 저는 책 수선을 아직까지는 맡겨보진 않았는데 네. 제가 그냥 이 책이 보면은 먼지를 많이 타기 때문에 가끔 잘 털어줘야 네. 되고 환기도 좀 시켜주는데 네. 또 빛이 또 너무 들어오면은 책이 그냥 완전 바래버려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가려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오래 보다 보니까. 이게 책 수선을 맡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의뢰인의 입장이 되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워낙 뭐 상태에 따라 다른 얘기긴 네. 하지만 적게 드는 경우는 뭐 1,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는 몇백만 원까지도 진행이 되기도 하는 그렇죠. 일이라서요. 뭐라 딱 정해진 이렇게 가격을 매뉴얼이 말씀드리기는 없네요. 좀 어려워요. 네. 그건 필요한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재료의 어떤 정도도 다 다르고 어느 정도 퀄리티의 종이를 써야 그러네요. 되는지 접착제를 써야 되는지 다 다르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대표님도. 네, 좋아는 하는데요. 그게 조금 애매한 게 다독가로서의 어떤 좋아함보다는 저는 그 책이라는 물성 자체를 좋아하는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겹쳐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이 읽어서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많이 갖다 놓고 좋아하시는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책이라는 그 물건 하나의 물건으로서 그 형태랑 구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네. 물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좀 더 전자에 가까운 것 같고 어릴 때부터 그냥 책을 가지고 노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책으로 같이 소꿉 그러니까 그걸 놀이의 치고. 하나의 도구로도 쓰시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책을 좀 근데 사실 좀 안 다치게 오랫동안 보관해서 좋은 책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책들을 좀 오래 보관하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또 조언을 해주십니까? 이제 수선해서 가더라도 사실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정집에서 보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가장 손쉽게 책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건 자외선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햇빛을 좀 차단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약간 식물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식물이랑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통풍이 되면은 당연히 어떤 습도 조절이나 보통은 근데 책은 그냥 어두운 데다 이렇게 보관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어두운 데는 괜찮죠. 햇빛이 차단되니까. 근데 통풍이 보통 안 되는 네, 곳에 많이 보관하시는데 통풍이 잘 되어야지 그 안에 먼지나 혹은 곰팡이라던가 벌레라던가 이런 것들이 서식하지 않게 좀 차단을 시킬 수 있어서 통풍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습기는 어떻습니까? 습도는 예. 당연히 한여름철에 바깥에 내놓는다거나 이러면 책이 상하겠지만 요즘 일반적인 집을 생각하면 네.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습기는 도리어 네. 괜찮고 식물을 통풍 오히려 다루듯이 잘, 네, 해주면은. 통풍 바람을 쐬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군요. 저희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주 아끼는 책이라면 그런 책이 뭐 페이지가 찢어졌다든지 책이 망가지면은 테이프는 붙이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그 투명 테이프 있잖아요. 네, 급하니까 이제 떨어져 그냥 나갈까 붙이는 봐. 건데 네. 그게 뭐 귀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책에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결국은 그 테이프가 종이를 더 많이 부식시키고 더 빨리 부식시키고 결국은 그 테이프 가장자리를 따라서 종이가 찢어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테이프는 안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붙여봤었는데 붙여보니까 끈끈해서 나중에 네, 책을 다 맞아요. 막 책 전체가 네. 끈끈해지더라고요. 두께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떤 지금 재영 대표님은 조금 시간을 건너서 오신 것 같은 차분함과 뭔가 나의 추억과 같이 이렇게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인데 사실 책 읽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대표님, 재영 대표님에게 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글쎄요. 책 수상가라는 어떤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책은 종이의 묶음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뭔가 책을 좋아하고 또 파손된 책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책은 다양한 모습의 어떤 시간의 흔적들이랑 우리의 애정의 증거가 담겨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안에 지식이나 그 내용의 전달을 하기 위한 매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이나 혹은 추억에 그렇죠. 오랫동안 담겨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기도 하고 네.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어느 책 수상가의 기록이라는 책 속에도 할머니 일기장 얘기도 나오는데 인생이 담겨 있는 기록이다라는 말씀.